대한민국 대중가요의 좌표가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스펙타클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소리, 그것도 아직 13세 소녀가 들려주는 정확한 울림이다. 빈에서 신동이라는 간단한 꼬리표로는 더 이상 설명이 되지 않는다. 고음의 화려함이나 기교의 과시는 잠깐의 감탄을 부른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는 힘은 다른 데 있다. 문장을 끝까지 책임지는 호흡, 노랫말의 자음과 모음 사이의 감정을 정확히 심어넣는 습관, 그리고 무대 위 침묵의 길이까지 계산하는 태도. 이 소녀의 노래가 유난히 오래 남는 이유는 바로 그 정확도 때문이다. 듣는 이의 삶에 대입 가능한 문장과 호흡을 제공하면 음악은 장르를 넘어선다. 그래서 그녀를 소개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대를 잇는다는 말을 꺼낸다. 그런데 진짜로 세대를 잇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국 대중음악이 이미 한번 증명해 보여준 이름이 있다. 트로트의 역사이자 상징임이자. 무대와 시대를 통째로 관통해온 레전드를 떠올리면 빈에서의 현재가 더 뚜렷해진다. 1960년대 동백아가씨가 단지 한 곡의 히트로 끝나지 않았던 이유는 멜로디 때문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사랑과 이별, 유년과 타양, 눈물과 생계를 한 문장으로 묵어내는 목소리의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는 특정 나이나 계층의 것이 아니었다. 방송이 멈춘 뒤에도 시장, 골목, 버스, 라디오, 작은 결혼식장에 남아 사람들의 하루를 붙들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오래 남는 노래는 늘 사람의 편에 서 있다. 그래서 레전드의 노래는 세월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빈에서를 이야기하며 이미자를 함께 떠올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 사람은 역사를 완성했고 한 사람은 그 역사를 미래로 운반한다. 빈에서의 강점은 감정의 기승전결을 기술로 압도하지 않는 데 있다. 1절을 똑바로 세우고 브리지에서 숨을 비워 공간을 만들고 마지막 코러스의 첫 박자에 결론을 찍는다. 무대에 섰을 때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다. 시선 처리는 과장되지 않고 손짓은 불필요한 장식이 없다. 미묘한 눈동자 각도와 모음의 길이 조절만으로도 청중의 호흡을 데려온다. 그래서 노래가 끝나면 관객석에는 잠깐의 정적이 남는다. 좋은 무대가 끝났을 때만 생기는 집중의 침묵. 그 침묵을 만드는 힘은 나이와 무관하다. 하지만 이 집중이 오래 유지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기술 너머의 시간, 감정을 살아내는 법이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이미자를 떠올린다. 그녀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노래로 삶을 번역했다. 그리고 다시 삶으로 노래를 되돌려 놓았다. 그 순환을 수십 년간 유지한 사람이 레전드다. 둘의 연결점은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니다. 더 크고 깊은 의미에서의 계승이다. 빈에서가 부르는 옛 노래 한 대목이 유난히 설득력 있게 들릴 때가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문장을 그저 복원하지 않고 현재의 언어로 다시 쓰기 때문이다. 한 글자에 걸리는 감정의 무게를 미묘하게 달리해 오늘의 사정과 내일의 다짐을 동시에 담는다. 이런 접근은 이미자가 오래전에 증명해둔 방법론과 닮았다. 노래는 단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전달하는 것이다. 이 진부해 보이는 문장은 무대 위에서는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된다. 그래서 빈에서의 다음 과제 또한 분명하다. 감정을 표현하는 단계를 지나 감정을 살아내는 단계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선배가 바로 눈앞에 있다. 업계는 오래전부터 두 사람의 만남을 상상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 대신 설계를 말하고 싶다. 만약 한 무대에 선다면 필요한 것은 대결이 아니라 대화다. 첫 편곡은 두 목소리의 질감을 중심으로 키는 반음 내리멈키, 반음 올림의 세 구간으로 나눠 서사를 밀도 있게 설계한다. 도입은 레전드의 단일 라인으로 시작해 숨을 길게 빼고 두 번째 구간에서 소녀의 가느다란 호흡이 들어와 문장을 이어받는다. 브리지는 화성의 층을 최대한 얇게 두고 스트링보다 어쿠스틱 기타와
콘트라베이스의 길이를 살려 여백을 마련한다. 마지막 코러스에서 두 목소리가 같은 문장을 서로 다른 발음과 길이로 겹쳐 부르면 관객은 하나의 의미가 다른 시간에 옷을 입을 수 있음을 듣게 될 것이다. 이건 협업을 넘어 방식의 계승이다. 과거를 복제하지 않고 지금의 언어로 업데이트하는 방식.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빈에서가 진짜로 다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문장력이다. 좋은 한 줄은 곡을 오래 살린다. 4분의 러닝타임 중 청중의 기억에 남는 건 대개 한 문장, 한 박자다. 곡마다 자신의 좌표를 정확히 찍는 문장을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 내구성이다. 소극장과 방송 스튜디오에서 검증된 호흡을 아레나급의 동선과 사운드 압력 속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훈련. 발성의 근력과 귀의 체력 그리고 멘탈의 일관성을 동시에 길러야 한다. 셋째, 선택의 철학이다. 히트의 유혹은 언제나 앞에 있다. 그러나 무엇을 하지 않을지 결정할 때 아티스트의 윤곽이 선명해진다. 이미자가 오랜 시간 지켜온 원칙근력이 있었다. 과장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대신 정확하게 팬덤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응원은 기본이고 이제는 보존과의 기록이 중요해졌다. 공연장의 공기, 무대의 작은 변화, 호흡의 길이 같은 디테일이 다음 세대의 교과서가 된다. 소셜미디어의 순환 속도는 빠르다. 그러나 오래가는 문화는 느리게 쌓인 기록에서 나온다. 레전드의 시대에는 방송 아카이브가 기록을 맡았다면 지금은 팬덤 이 기록의 첫 번째 생산자다. 빈에서의 성장 곡선이 정확히 기록될수록 다음 협업과 다음 세대의 준비는 쉬워진다. 이 또한 계승의 방식이다. 트로트를 둘러싼 인식도 변했다. 한때는 옛 노래로 묶였던 장르가 지금은 감성 플랫폼으로 확장되었다. 전통의 서사와 현대의 사운드가 겹치는 접점에서 새로운 청취층이 생긴다. 빈에서는 이 접점을 본능적으로 점유한다. 가사는 전통의 정서를 존중하고 편곡은 글로벌한 표준을 따른다. 그러니까 그녀는 과거를 소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로 운반하는 사람이다. 이미자가 증명한 건 노래가 한 시대의 정서를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빈에서가 증명해야 할 건 그 정서를 다시 세계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 두 과제가 가지런히 놓일 때 트로트는 더 이상 내수 장르가 아니라 한국형 발라드 포크 블루스의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당당히 제 목소리를 갖게 된다. 무대 밖의 태도도 중요하다. 레전드는 늘 사람으로서의 일관성을 잃지 않는다. 작은 스태프에게 먼저 인사하고 리허설의 8마디를 3번 대감아도 표정을 잃지 않으며 관객석에 휠체어 구역을 향해 눈을 한 번 더 맞춘다. 이런 디테일이 이미지가 아니라 신뢰를 만든다. 빈에서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이 습관의 품격이다. 습관은 곧 음악의 결과를 바꾼다. 호흡의 길이, 문장의 마침표, 무대의 동선 모두 습관에서 나온다. 이미자는 그 습관의 표준을 가진 사람이고 빈에서는 그 표준을 자신의 방식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두 사람이 만나는 무대가 현실이 되는 날, 그것은 단지 세대의 나라남을 보는 시간이 아닐 것이다. 전통과 미래가 악수하는 장면,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이 자기 본질을 재확인하는 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관객은 과거의 향수를 소비하는 대신 지금의 감정으로 과거를 이해하게 된다. 공연은 박수로 시작해 환호로 끝나는 수많은 무대 중 하나가 아니라 침묵으로 시작해 여운으로 끝나는 드문 무대가 될 것이다. 그 여운은 오래 남아 일상의 재생 버튼을 다시 누르게 만들고 다음 공연의 예매 알림을 켜게 만든다. 반복되는 선택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문화를 만든다. 이 문화는 결국 두 이름의 공존에서 비롯된다. 정리하자. 빈에서는 더 이상 미래의 스타가 아니다. 현재형의 목소리다. 하지만 현재형이 오래가려면 시간의 선배에게서 배워야 한다. 이미자는 단지 목표가 아니라 나침반이다. 그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키되 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는다.
소녀는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그 길을 채워야 한다. 문장 하나, 호흡 하나, 무대 하나씩 그렇게 쌓인 결과가 어느 날 레전드의 어깨와 나란히 설 때 사람들은 비로소 말할 것이다. 세대교체가 아니라 계승이었다고.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장면은 한 시대의 감정을 다음 세대에 정확히 전달하는 기록으로 남아 또 다른 누군가의 출발선이 된다. 다음은 우리의 역할이다. 빠르게 소비하는 대신 천천히 듣고 숫자만 보지 말고 문장을 기억하자. 좋아요의 합보다 중요한 건 끝나고 난 뒤의 침묵이다. 그 침묵이 길수록 무대는 성공이다. 오늘도 어떤 연습실에서 한 소녀가 마지막 음절의 길이를 시험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한 레전드가 오래된 악보를 접으며 자신이 지켜온 원칙을 떠올릴 것이다. 이 두 장면이 언젠가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면 한국 대중음악은 또 한 번 자신의 최전선을 갱신한다. 그 순간을 기다리는 일, 그 기다림을 함께 키우는 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응원이다.